10월 13일 라디오 금천 뉴스라인 최덕 시간입니다. 금천구의 50% 센터가 개관한 것도 혹시 아시나요? 독산 일동을 개관했는데요. 건물도 아주 멋지게 했습니다. 멋지게 만들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근데 휴관, 이 코로나 때문에 휴관도 했다가 다시 또 오픈했다가 다시 또 휴관하는 이런 아주 스펙타클한 상황을 지금 맞고 있는데요. 이 50% 세대, 지금 고령화 세대 이런 대응 속에서 만들어진 게 50% 센터입니다. 오늘은 50% 센터 김미성 센터장님을 모시고 이 센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하고 있는지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지금 뭐 10월 시점인데 어제부로 1단계로 좀 내려가긴 했습니다. 네, 좀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좀 코로나 상황에서 개관하고 정신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그나마 1단계로 내려가서 네. 많이 긴장했던 터였는데 네네. 네, 너무 다행이고요. 이제 1단계이기 때문에 저희 이제 복지기관이나 이제 문화 영역의 네. 기관들이 이제 서서히 재개관을 네네네. 준비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좀 잠깐 뭐 본격적으로 얘기 드리면 일단은 50% 센터에서 일단 이름에서는 50 플러스 그러니까 50세대 이상의 분들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 같다라는 하는 것 같은데 좀 이런 어떤 고민 속에서 50% 센터가 개관했는지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일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게 50 플러스가 뭐야? 이걸 겁니다. 네네. 예, 그래서 좀 다소 생소한 단어일 텐데요. 50 플러스라는 거는 이제 연령을 칭하는 건데요. 네, 50세부터 64세까지의 나이대에 계시는 우리 중장년을 칭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센터는 이런 중장년들에게 다가올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다양한 영역의 사업들을 가지고 50세대들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인생 2막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네네. 그거를 실험하고 도전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50+ 센터는 50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기관이고 아마 이전에는 없었던 네네. 새로운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50세부터 64세가 그 대상으로 하는 그렇습니다. 저는 네. 50세 이상이면 다 되는 줄 알고. 네. 그런데 물론 지금 이제 그런 저희가 그 연령대를 그렇게 네네. 규정은 하고 있지만 좀 광의의 의미에서는 저희가 이제 은퇴 나이가 네. 이제는 저희가 예전에는 60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40대부터 네. 중반부터도 그쵸, 은퇴를 빨라졌죠.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건강이 의료나 이런 게 좋아지다 보니까 뭐 60대 이상도 실은 노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젊죠. 그래서 광의의 의미에서는 중장년을 학자들은 네네. 45세부터 69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50+ 센터도 네, 그 연령층을 좀 더 넓게 보고 40대부터 네네. 60대 후반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복지정책 하게 되면 약 65세 이상의 어르신 하다가 네. 사실 중장년 네. 분들에서 사실 이제 연령대가 내려온 거잖아요. 네. 사실 여기서 준비를 해야 65세 이상에서 약간 그렇죠. 뭔가 좀 할 수 있다 그런 네, 부분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고요. 네. 또 뭐 점점 이런 것이 늘어나는 게 좀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일단은 센터가 위탁을 한 거잖아요. 지금 네. 복지동행 사회교통조합이 네, 위탁을 좀 그렇습니다. 받고 있는데 네. 그 홈페이지에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개관하기 전에도 이렇게 막 욕구조사도 많이 하시고 예. 296명에 대해서 네, 욕구조사도 했는데 그렇습니다. 네. 대체 한 근 300명에 달하는 분들이 어떤 걸 요구했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욕구조사 부분은 저희가 이제 작년에 그 건립을 하면서 네네. 건물을 지으면서 저희는 열심히 이 지역에서 욕구조사를 했지요. 그런데 욕구조사를 할 때 저희가 좀 금천구에서 좀 특이하게 했던 점은 대부분은 용역업체에 네네. 전문 용역업체에 맡겨서 용역업체의 조사원들이 이렇게 나와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그 부분이 네. 좀 아쉽더라고요. 그 조사업체의 조사원들은 보통 젊은이들도 있고 또 이제 다른 지역의 분들이다 보니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부족한 분들이다 그쵸. 보니 이제 설문지에 대한 응답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약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천구에서 마을 활동가로 일하시는
일하시는 분들 10여 분을 네네. 저희가 섭외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10개 동네 고르게 음. 조사지를 배포해서 그분들이 예, 다양한 유형과 연령대에 맞춰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샘플링을 하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직접 가서 그 조사 응답에 대해서 성실하게 끌어낼 수 있도록 네네. 아무래도 마을 분들이 가시니까 응답을 잘해 주시죠. 그래서 조사의 그 응답 그 성의도가 굉장히 네네.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결과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50플러스 사업 자체에 대한 기대치가 이런 부분이 제일 컸습니다. 일단은 이게 중장년을 위한 거고 현재 일은 하고 있지만 내가 정년 후에 은퇴 후에 할 수 있는 걸 준비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6시 이후에 야간에 네네. 예, 야간에 좀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달라. 이런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야간 운영을 좀 해달라는 요구가 첫 번째였고요. 또 마찬가지로 주말에 예, 이제 일하지 않는 그 시간대에 뭔가 예,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래서 야간과 주말 프로그램을 많이 확대해 달라는 내용이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남성부들 같은 네네. 경우는 솔직히 예, 좀 갈 수 있는 그런 이용할 수 있는 기관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관들이 있지만 남성들이 가기에는 좀 쑥스럽죠. 예, 여성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 남성분들이 좀 편하게 예, 가도 쑥스럽지 않고 예,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 남성을 좀 위한 프로그램들 네네. 예를 좀 많이 만들어라는 욕구가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네네. 저희 센터도 이 점에 좀 예, 목표를 가지고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지금 50대 사실 같은 경우는 네. 사실 한창 어진 그 사회에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또 늦게 40, 네. 50대 같은 경우는 거의 주축으로 경제 주축이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늦게 오시고 그리고 주말에는 거의 이제 뭐 이렇게 거의 이제 시체놀이 하고 계시고 네. 그런데 하여튼 뭔가 준비하려면 그 시간밖에 안 날 것 같기도 예. 하고 그리고 정말 저도 중년이긴 한데 아유. 낮 시간에 어디 가면은 다 여성분들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뻘쭘할 네. 때가 많아요. 하여튼 네.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네.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네. 생각하는데 하여튼 뭐 이런 요구를 받아서 지금 사업을 기획하신 게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상담 네. 그리고 이제 뭐 경력 개발 뭐 네.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이제 문화 아까 얘기했던 그 문화를 좀 조성하는 하는 분야가 좀 있고 네. 하나는 이제 창업 네, 인큐베이팅 그리고 이게 그렇습니다. 코워킹 스페이스 공간도 예, 제공하시고 예. 요게 또 하나의 영역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활동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강좌 이런 게 또 영역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이 중에서 좀 지금 중점으로 어떤 거를 올해 첫 해였는데 중점으로 어떤 거를 좀 이렇게 방점을 찍어서 할 생각이셨나요? 계획이셨나요? 아, 예, 예. 네네. 네, 50% 사업은 이제 예, 뭐 세세히 분류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생 설계 영역이죠. 네네. 네, 50년 동안 살아왔는데 내가 잘 살았나, 어떻게 살았나. 그럼 나머지 50년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먼저 네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인생 설계 영역입니다. 그리고 인생 설계 영역 안에는 금방 예, 말씀해 주셨던 바와 같이 상담이나 그다음에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희는 상담 요원들이 저희 직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같은 나이대 동년배라고 하죠. 그래서 같은 나이대에 계시는 분들이 상담 교육을 받아서 전문가 교육을 받아서 재단으로부터 50플러스 재단으로부터 파견되어서 현장에서 그런 상담 역할을 전문 상담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통해서 개별 상담도 받고요. 그다음에 집단 상담도 받고요. 또 동년배들끼리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형태의 그런 동년배 상담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 잘하는 거 네, 내가 그동안 어려웠던 부분들, 앞으로는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살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50대들의 가장 큰 고민들의 영역은 네네. 보통 저희가 상담 영역에서 7개 영역으로 두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분야가 이제 일이죠. 일, 50대 그렇죠. 이후에는 예. 일이 제일 네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건강하니까요, 아직은. 그리고 재무죠. 살아가려면 돈 필요하죠. 그래서 네. 재무에 대한 부분들 고민이 많으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그동안은 먹고 사는데 바빴지만 앞으로는 뭔가 사회에 기여도 해야 되잖아요. 사회 네네. 공헌 영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혼자 살기 힘들죠.
근데 자녀들은 떠났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사회에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재미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 영역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여가 부분이죠. 네네. 여가 그리고 건강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가족이죠. 어찌됐든 가족이 잘 되어야 되고 가족 속에서 내가 잘 존재해야만 제 삶이 행복한 거죠. 그래서 네네. 이런 7대 영역의 분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요. 각 영역에서 이제 본인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상담 요원들을 통해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상담 부분이 중요하고요. 이 상담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이제 이후의 삶에서는 뭘 할 건가를 고민을 하게 되고 그 고민할 분야에 대한 교육을 받을 네네. 수 있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안내를 받고 이제 50% 센터에서 그 교육을 받게 되죠. 저희의 교육은 깊이 있는 교육이라기보다는 50대들이 다양하게 접해볼 수 있는 교육을 많이 제공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나 이 분야에 괜찮아. 나 이 분야에 재능이 있네. 나 관심이 있네. 이 분야를 보니까 살펴보니 뭔가 전망이 있어. 그러면 저희는 저희가 그 깊은 전문 영역까지는 다루기 어렵고요. 전문 기관을 연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50대가 그 영역에 가서 열심히 배워서 새로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네네. 도와주는 그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플랫폼 역할을 해주는 게 저희 센터의 기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까가 이게 네네. 인생 설계 영역이고요. 두 번째 영역이 일 활동 영역입니다. 저희 두 번째 센터에서 넘어가기 전에서 네, 그러면 네. 이게 상담에서는 네. 궁금한 게 이게 남성과 여성이 있잖아요. 네. 근데 요즘 상담을 하면은 남성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여성이 좀 많이 오시나요? 네, 아무래도 낮 시간대는 네. 현재 저희가 이제 운영할 수 있는 음.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6시까지죠. 네네. 예, 그러다 보니 보통은 여성분들이 여성분들이, 좀 현재로는 네. 많지만 그래서 저희는 저녁 시간에 상담 센터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매일은 좀 어렵지만 뭐 정해는 요일을 정해놓고 저녁에 운영을 해야 그리고 주말에 운영을 해야 남성분들이 접근이 그쵸. 가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현재 기반으로는 좀 어렵지만 이후에는 저희가 그런 시간대를 마련하면 많은 남성분들도 네. 오실 거라고 믿고요. 또 저희가 참 좋은 게 오시면 50대들이잖아요. 네네네. 같은 연령대들이 있다는 게 좀 마음이 편합니다. 네, 모든 다른 기관들에 가면 저보다 어린 사람, 네네. 우리 50대가 끼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이 계시면 어르신을 섬겨야 하고요. 아랫부분이 있으면 또 양보해야 되고요. 그쵸, 그러다 네네. 보니 내 자리를 못 찾는 것이 지금의 50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50대 센터에 오면 주인공이시죠. 당사자 본인이시기 때문에 이 공간과 시간과 모든 프로그램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다는 장점이 그리고 이게 있습니다. 상담의 이게 그 종목이라 해야 될까? 네. 사실 이제 뭐 취업 같은 경우는 취업만 이렇게 상담하거나 네. 아니면 다른 뭐 가정이면 가정 상담을 하는데 여기서는 50세대가 갖고 있는 모든 고민, 그렇죠. 네. 내가 실업자든 네, 아니면 내가 주부든 네. 일을 하고 있든 상관없이 다 상담이 가능하다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좋네. 세대 맞춤이네요. 네네. 아, 그 세대에 좋네요. 맞춰서 진행을 하여튼 뭐 합니다. 인생 설계 부분에서는 네. 이렇게 하고 또 아까 두 번째 네, 두 번째 영역이 이제 일활동 영역입니다. 네네. 이렇게 상담을 받고 또 제가 뭔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써먹어야죠. 네. 그냥 교육으로 끝나고 취미 활동으로 끝나면은 의미가 없지요. 아쉽죠. 그래서 이거를 일 활동으로 연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여가 프로그램이나 취미 활동 프로그램을 많이 배우셨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 사회공헌 영역으로 일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 영역은 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영역입니다. 자원봉사센터나 또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복지계를 통해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영역이 되겠고요. 네네. 이제 활동 영역, 일 영역은 이런 분야입니다. 내가 봉사 영역을 배우긴 했어요. 예를 들면 돌봄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 예를 들면 하다못해 우리가 웃음 치료사 같은 경우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 자격증을 땄고요. 제가 거기에 재능이 있다면 이제 활동을 하셔야 되죠. 약간의 용돈벌이도 하시면서 또 사회 공헌도 하시는 그런 영역으로 진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분들이 그냥 혼자서 어딘가에 가서 그런 일자리를 찾고 강사 자리를 찾기는 어렵죠. 그런데 이제 저희 기관과 더불어서 연계를 하고요.
이런 분들을 또 모읍니다. 모아서 동아리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 잠깐 배운 걸로만으로는 제가 어떤 사회가 와서 활동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계속적인 재교육과 이런 걸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기관에 가서만 배우는 것보다는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동아리를 만들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단체를 만듭니다. 예를 들면 돌봄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거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혼자서는 못합니다. 이런 거를 도와주는 게 저희 센터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말씀 주신 대로 인큐베이팅 룸이나 코워킹 스페이스가 그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께서 뭔가를 하나를 만들어내려면 많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디 가서 할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네, 집에서 하자니 카페 가자니 분위기에 안 잡히고 카페 가서 있자니 젊은이들은 그렇죠. 아름답지만 우리 나이 때는 좀 청순맞아 보이겠죠. 네, 그래서 갈 곳이 없고 그래도 도서관 같은 데 있자니 또 젊은이들 공부하는 데서 자리 차지하고 있는 듯한 미안함이 있겠고 사설 도서관은 너무 비싸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계속 고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코워킹 스페이스를 두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뭔가 창업과 창직을 위해서 준비하는 50대들이 와서 하루 종일 저희가 개관하고 열려 있는 그 시간 동안 하루 종일 그 독점적으로 자기 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제공해 드립니다. 몇 자리나 이렇게? 12자리를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공간 바로 옆에 사무실 분위기로 같이 해서 12자리 준비해 놓았고요. 하루 종일 저희 센터에서 교육 받고 또 뭐 나갔다 오셔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본 운영 시간은 저녁 9시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오셔서 자유롭게 노트북만 하나 딱 들고 오시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정보 검색도 하고 공부도 하시고 또 쉬기도 하시고 이런 활동들을 내부에서 하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단체를 설립했다. 단체를 설립했는데 이제 5명만 모이면 협동조합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뭔가 사무 공간이 있어야 사업을 지속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대여를 받기는 어렵고요. 그럴 때 저희는 인큐베이팅 룸을 마련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풀면은 공유 사무실입니다. 정확하게 그냥 풀면은 그래서 그런 단체들에게 총 12석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 프린터기나 뭐 인터넷이나 뭐 이런 것들 물론 이제 뭐 그런 그 사무 컴퓨터나 이런 것들은 본인이 준비해야 하지만 그런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이거만 사용하려면 사실 뭐 업종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만드는 거기도 하고 바깥에서 뭐 내가 이거 하고 있는데 사실 창업하기 전에 공간이 필요하기도 하니까 그 업종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업종은 약간 이제 뭐 이렇게 그 수익성이 너무 강한 사업들은 조금 제한을 받죠. 왜냐하면 약간의 공공성을 띈 단체들이 와야 되겠죠. 그리고 개인에게는 제공이 안 되고요. 어떤 단체로 코워킹 스페이스는 개인에게 드리는 거고요. 인큐베이팅 룸은 단체에게 드리는 겁니다. 전 단계 뭔가 만들기 그렇습니다. 이게 단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이 이제 수시로 돌아가면서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드리고요. 거기에는 이제 회의 공간도 준비되어 있고 뭐 이렇게 탕비 공간도 준비되어 있어서 하루 종일 편하게 사무실처럼 쓰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창업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창직을 위한 준비 과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50% 센터는 특히 50% 금천 50% 센터는 그냥 배우는 거에 그치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배우는 거는 많은 기관들이 있죠. 배울 수 있는 기관들은. 그런데 저희는 반드시 배워서 사회공헌이나 일활동으로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있고요. 저희 프로그램을 들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냥 집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동아리를 활동을 하시든지 뭔가 창업을 하시든지 창직을 하시든지 일자리를 찾아가시도록 저희가 안내하려는 이 부분에 특히 중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예 이 일활동 영역으로 해서 금천 일자리 발전소라는 네임을 하나 걸고 저희는 저희 교육을 들으신 분들이 일자리로 또는 봉헌활동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그런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 저희가 50+ 인턴십이라고 해가지고요. 인턴십 하면 이해가 되시죠? 단기간에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함으로써
고용주와 네네. 또 근로자가 모두에게 서로 좀 간에 좋죠. 만나 안 만나를 보고 계속 근로로 간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그만둔다거나 이런 과정을 실험해 볼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 50플러스 재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현재 한 35명 정도의 근로자가 29개의 기업에 가서 현재 인턴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진행을 해서 이제 11월에 11월까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요. 금천구민들에게 조금은 도움이 된 사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창업과 창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창직은 뭔가요? 네, 창업은 아까 말씀하신 업을 대로 창조하고. 네, 이제 본인이 이렇게 그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업체를 그런 차리는 게 사업체를 창업이고요. 창직이라고 하면은 아까 협동조합 같은 걸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일자리를 생각합니다. 만드는 거. 예를 들면 이제 돌봄 영역의 협동조합을 저희가 만드는 것이 좀 목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50대들이 이후에 솔직히 젊은이들이 하는 직업군에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앞으로 50대가 꼭 해줘야 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분야가 저는 돌봄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돌봄의 대상은 많죠.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뭐 어르신까지 많은데 그 분야에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내는 거죠. 네, 예를 들면 뭐 지금 같은 저희가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지금은 온라인 수업이 되게 중요해졌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저희가 랜선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뭔가 교육기를 제공하는 그런 영역도 새롭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50대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내용이라고 알겠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296명의 욕구 조사를 받아서 바탕으로 해서 사업 계획을 짜서 이제 이렇게 세팅을 해서 이제 오픈한 거죠. 네. 근데 이제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예. 많은 부분 지금 축소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요 사업들 중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그거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이렇게 그 모집과 또 이렇게 원활치 또 않죠. 환불과 이거를 지금 거듭해오고 있습니다. 모집과 환불까지. 네. 그런데 솔직히 뭐 그래도 해야 됐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저희는 참 좀 운이 좋았다고 할까요? 또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고 할까요? 이제 4월부터 저희는 온라인 강좌를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 50% 센터들이 있지만 저희는 솔직히 가지고 있는 대상군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고객들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홍보를 해야만 했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면 홍보는 민폐였죠. 코로나 상황에 솔직히 어딘가를 찾아갈 수는 없었고 다 거부당했고 그래서 저희는 온라인으로 홍보를 해야겠는데 온라인은 한계점이 있고요.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자. 그래서 온라인 강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네이버 밴드를 활용해서 온라인 그 비대면 온라인 강좌를 했고요. 이제 그 다음은 웹엑스나 줌이란 프로그램을 통해서 쌍방향 온라인 강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부터 8월까지는 온라인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25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거에 어떤 그 열같이 힘입어서 저희가 9월에는 이 어려운 상황에도 그냥 온라인 개관을 했습니다. 온라인 강좌도 굉장히 오프라인 강좌만큼 중요했고 효과성이 높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개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온라인 개관을 했고요. 현재 25개의 프로그램들이 정규 프로그램들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어떤 약간 두세 개만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은 뭐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아까 상담 영역의 교육에 대한 것도 인생 설계 영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교육 내용도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인생 이막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인생 미래 설계에 대한 그런 강좌, 또 이제 경력 개발 영역에서는 ICT 활용 치매 돌봄 전문가 양성 과정, 그리고 최근에는 수어 기초 과정도 개설을 했습니다. 상상도 못했죠. 그리고 참고로 저희 이제 우리 금천구 수어 통역센터에서 강사님이 나오시는데 청각,
장애인이십니다. 그런데 그 강사님께서 온라인을 통해서 이 수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온라인을 통해서 전달이 될까 했는데 수강생들이 더 집중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수어 기초교실 같은 것도 네네, 있고요. 알겠습니다. 동아구연 지도사 같은 네네. 반도 현재 네. 운영되고 있고요. 또 연극 교실도 온라인으로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연극을요? 네. 네, 연극은 이게 상상이 안 몸으로 되죠.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물론 한계점은 갖고 네.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앞으로의 그 온라인 강좌는 대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분야에 대한 어떤 노하우는 이제 축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많은 영역에서 네.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네, 과정이 일단은 있습니다. 뭐 이것도 이제 홈페이지에서 좀 볼 수 있는 네, 다 볼 수 네. 있고요.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온라인 개관했고 정식으로는 운영 시간이 9시부터 예, 6시까지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네. 거고 지금 1단계가 이제 내려가면서 네. 이제 서울시 지침이 바뀌면 9시까지 연장될 수 네, 있고 그렇습니다. 네. 주말에는 지금 주말에는 9시부터 토요일만 9시부터 6시까지 운영 지금도 계획을 현재로는 안 하고 네,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네, 네, 그렇게 예. 운영할 거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센터에 대해서는 좀 얘기 좀 많이 들어봤는데 일단 50대 분들에 대한 얘기 한번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질문지에서는 50대 이상이면 60대, 70대, 80대니까 그래서 다 하는 줄 알고 네. 그래서 세대 차가 너무 크다. 네. 그래서 요구가 좀 많이 다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은 뭐 지금 이 50대 특히 이제 50대부터 64세 요에서 요구의 특징 아까 얘기했는데 뭐 일에 대한 거 그리고 그렇죠. 이제 그 위에 그런 욕구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약간 네. 했지만 좀 약간 다른 세대부터 50대 분들이 특히 많이 고민하는 특히 이게 이건 남성과 여성을 좀 나눠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글쎄요 분리되는 개념보다는 네. 공이 이번에 이제 그 욕구주세로 나온 게요. 네네, 네. 일자리 영역이었습니다. 예, 어디나 좀 그러하죠. 그래 네네. 물론 지역적인 특성은 있습니다만은 이제 노후가 되면 이제 그 재정에 네네. 대한 걱정이 가장 크고요. 그거를 할 수 있는 일자리. 분야로 저기를 했고요. 네네. 근데 50대의 특성은 조금 특이한 게 풀타임 일자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50대들은 이제 자녀들을 거의 다 네네. 키울 나이고요. 이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는 있으니 약간의 용돈과 시간이 필요한 거죠.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여유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가장 선호하는 게 뭐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일하고 4번은 쉬는 형태 그리고 하루에도 반나절 일하고 네네. 네 반나절은 쉬는 형태. 그러니까 그 쉰다는 것이 관계죠. 사회적 관계를 끊어지지 네네네. 않게 하려는 겁니다. 예를 들면 50, 60이 되었는데 일만 한다고 직장에 다녀버리면 친구나 그런 사회관계는 단절이 되겠죠. 네네네. 그런데 우리 50대들은 그 영역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고독에 대한 고독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네. 큰 부분이라서 그 부분도 같이 갖고 가고자 하는 현명한 50대입니다. 네네. 그래서 네 그런 그 특성이 있습니다. 예. 일단 뭐 50대가 이렇게 전업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 계시기도 하고 네, 네. 그런 건 사실하지만 현재에서 이제 고민 속에서는 네.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전업 뭐 하시는 물론 요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찾아가겠지만 지금은 주요하게 그게 방점을 시킨다라는 부분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게 우리가 옛날에 고령 사회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네. 이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네. 고령화 사회가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됐고 예.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네.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50% 센터도 만드는 것도 거기에 대한 정책적 대응 속에서 이런 고민이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그러면서 이제 50% 센터 지금 센터장으로 일하시면서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 고민이 좀 많이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지금은 일단 고민 속에서 이게 사업이 펼쳐지고 있긴 하지만 이제 어떤 좀 고민들이 좀 있는지. 네, 모두 다 알고 계시지만 50대는 이제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 네, 네. 또 그러니까 자녀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첫 세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만큼 혼자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네네. 예.
물론 사회와 국가가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혼자 삶을 잘 꾸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0이 되어서 70이 되어서 네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혼자 살아갈 수가 없죠. 그 준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것도 있고 건강도 있죠. 네, 그리고 자기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능력, 네. 예, 여러 가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 60대 이후에 행복하게 혼자 살아가려면 50대에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네네. 이제 그 준비는 각 개인에게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정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네네. 예, 자기에게 필요한 그 노년을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빨리 발견을 하고 그것을 50대에 빨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금천구 상황을 좀 돌아보면 사실 센터가 지금 만들어져서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이제 네. 센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네. 뭐 구청이 전체적으로 나서야 되는 부분도 있고 서울시도 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네. 있긴 합니다. 그런데 뭐 센터 영역은 지금 영역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구나 아니면 시나 아니면 주민들까지도 이렇게 무엇을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되는가라는 네. 부분이 지금 우리는 요구를 하고 있지만 한 5년, 10년 뒤에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걸 예상되고 미리 준비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런 과제가 있다면 좀 뭐가 있을까요? 네, 어찌됐든 50% 사업은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현재 상황, 유일한 복지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금천구에서는 참 1년여간 준비를 잘 해주셨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센터의 주인인 50대들이 모셔야만 예, 이 기관에 의미가 있고요. 네. 더 뻗어나갈 가능성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데 50대들이 잘 모릅니다. 우리를 위한 이런 공간과 기관이 있다는 거를 잘 모르죠. 물론 이제 저희의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과제겠죠. 네네. 그래서 저희는 또 금천구청과 함께 50대들에게 이러한 공간이 있음을 계속 소개를 하고 그들이 이 공간을 내 집처럼 내 집보다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청과 함께 해야 할 일은 이거를 구민들에게 많이 홍보하고 알려내는 네, 것. 또 네네. 그 구민들이 이용을 함에 있어서 앞으로의 많은 불편함들이 있을 겁니다. 네네, 요구들이 그렇죠. 있을 네네.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예,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사실 이게 많은 걸 하고 구청에서도 뭐 정책적인 거나 이런 많은 거 있는데 이게 전달이 네, 그러니까 그렇죠. 뭐 한다고는 다 열심히 해요. 뭐 이거 인터넷도 네. 하고 뭐도 하고 다 하는데 정작 이제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난 몰랐어. 그렇죠. 분들이 네.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저희 이렇게 방송하는 것도 아주 좀 도움이 되면 네. 좋겠다는 생각이 네. 좀 듭니다. 네. 근데 그 사실 이제 얼마 전에 이게 50% 같은 경우는 그 원래 이름이 인생 이모작 센터 예, 초기에 그렇습니다. 그랬죠.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딱 그 이름에서도 딱 뭔가 나오긴 하는데 그게 네. 이제 이모작이 아니라 삼모작, 사모작도 그렇죠. 하고 예. 있어서 근데 네. 일단은 뭐 고민이 50대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네. 있고 뭐 전업주부도 있고 뭐 장사하시다가 뭐 좀 코로나 때문에 접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좀 많이 이제 힘드신 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이 고민을 좀 해결까지 아니지만 이 네. 고민을 어떤 탈출할 수 있는 네. 그런 팁이 있다면 좀 네,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일단은 가정에서 나오셔야 되고요. 네네. 사회 자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 예, 우리나라가 많은 네네. 복지국가로 예, 진행이 되어 오면서 자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면 또 조금만 준비하시면 저희와 함께 준비하시면 할 수 있는 네네. 일거리나 활동 영역도 굉장히 많습니다. 음. 네. 예,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시간과 예, 노력을 조금은 투자해야 됩니다. 네. 그런 노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50년의 커리어를 살려서 네, 그 재능을 살려서 할 수 있는 일, 더 앞으로 50년, 지난 50년보다 앞으로 50년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네, 네, 네. 예, 그걸 같이 저희랑 고민하시고 함께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까이에, 멀리 갈 수 없기 때문에 가까이에 50% 센터를 네네. 예, 우리 구에서 건립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네. 가장 중요한 게 집에서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네, 뭐 그렇습니다. 고립되고 네, 예. 뭐 그런 게 가장 위험한 그렇죠. 상황이고 네. 일단은 나오셔서 친구를 만나든 아니면 그렇습니다. 여기서 상담을 받으시든 네, 여가 무엇이라도 활동을 하든 해야 됩니다. 네네, 네. 일단은
평소 움직임을 유지하시는 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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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는 네네. 조금 자제해 그렇죠. 주시고요. 코로나 때는 네. 그런데 지금 조금 우리 50대들이 좀 중점해야 될 거는 이제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을 통한 그런 세계를 조금 눈여겨 보셔야 네네. 됩니다. 앞으로의 상황들이 어찌 될지 모르니 그 분야의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 마스크 쓰고 손 잘 닦고 하면 상담 같은 거 다 받을 수 있잖아요. 네, 받을 수 전화로도 있습니다. 가능하고. 네네, 전화도 꼭, 가능하고요. 오늘 두드리면 네, 좋을 것 현재도 같습니다. 상담 요원들이 네네. 네, 근무 시간 중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단계 되었기 네. 때문에 이제 저희 센터 방문하시면 네, 다음 주부터는 네. 저희가 1대1 상담은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네. 주부터요? 네, 다음 네네. 주부터입니다. 네, 올해 이번 주는 예, 준비 준비도 해야 기간. 하고 또 방역도 네네. 예, 해야 하고 그래서 네, 다음 주부터 알겠습니다. 예, 네. 많은 분들을 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50%센터가 은평 혁신파크 하나가 있고 네, 구로구에도 이제가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금천구가 좀 있고 저도 구로구는 50% 한번 몇 번 가보긴 했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인근에도 또 있나요? 구로구, 금천구 있고 관악구나 동작구도 다. 아, 있는 동작구가 예, 네네. 오래된 센터가 하나 하나가 있고요.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강서구에 올해 하반기에 12월에 네네. 건립이 됩니다. 네네. 그리고 저쪽 뭐 서초구, 강동구 쪽도 준비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캠퍼스로는 아까 남부 캠퍼스하고 지금 서부 캠퍼스를 네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중부 캠퍼스 세 군데 캠퍼스가 있고요. 예, 올해 말에 북부 캠퍼스를 건립을 하고요. 네. 이제 아마 차년도에는 이게 동부 쪽하고 이쪽에 두 개의 캠퍼스가 더 건립이 될 예정이 있습니다. 아, 이게 그 캠퍼스 개념과 네, 조금 금천구 다릅니다. 아. 캠퍼스는 서울시를 6개 권역으로 나눠서 네네. 예, 조금 규모가 큰 예, 그런 캠퍼스로 네네. 조금 약간 공간과 여러 가지 규모가 큽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센터에서 네. 저기 하지 못하는 프로그램들을 또 이제 그 캠퍼스에서 좀 진행을 해주고요. 센터는 각 지자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특화해서 진행하는 네네.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저는 이렇게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직장 근처에가 있으면 그렇죠. 그렇게 상담을 네. 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해서. 그래서 어디나 네. 예, 사시는 곳 또 그 일하시는 곳에서 네네. 가까운 곳에 있는 센터나 캠퍼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좀 이렇게 시간 얘기 좀 들었는데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우리 금천구에 있는 50대 이상의 네. 좀 어르신들에게 이 세대에게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네. 있으면 그걸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네. 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미국의 유명한 국민화가 네네. 모지스 할머니란 분이 계십니다. 아마 이 책을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예, 지금이 가장 빠른 때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75세에 전업주부로 사시다가 75세에 본인이 평생 하고 싶었던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1세까지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분은 늦은 때에 아무런 교육 없이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75세에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50대는 이거에 비하면 뭐 너무나 젊은 세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50년간 저희는 그런 교육을 받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하기보다는 가족과 나라가 원하는 거를 해왔던 세대입니다. 50대들은. 그런데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50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천 50%센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100세 인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50대면 딱 절반입니다. 네. 아버지 절반을 위한 여러 가지 고민을 우리 50%센터와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까지 금천 50%센터 김미성 센터장님과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는 진행의 이성호였고요. 기술에는 이은희 PD와 함께했습니다.